방송은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저희가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해외 영업 마케팅, 그 다음에 무역, 기타, 학회 전시회, 막 전략, 영업, 기획, 전반적으로 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방송을 이제 보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스튜디오 아날리시스 보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정보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나이대나 회사 직급이나 그런 걸 좀 알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지금 어느 분들이 듣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질문이라든지 요청사항들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조금씩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댓글이라든지 뭐 메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정리해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조이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죠. 네, 수요일입니다. 꺾였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만 버티면 또 즐거운 주말이 오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이제 짜증도 많이 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짜증내다 보면 많은 조직 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끼리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서로 더 배려해서 챙겨주고 응원해주고 해서 그렇게 좀 잘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를. 자, 그러면 오늘은 썸네일에서 제가 주제를 이제 노출시킨 것처럼 해외 영업인들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뭐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영업에 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대리점 관리하고 있는 에어리어 매니저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이제 팀장님들 또는 사업 전체에 책임지고 계시는 이제 부서장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해외 영업하면은 대리점 관리하고 매출 관리하고 수금 관리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진화되는 부분까지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매니저에서 이제 마케팅까지 영역까지 이제 섭렵하는 그런 진화적인 그런 활동을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해외 영업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조금 공유했으면 합니다. 일단 한국 시장은 이제 내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100만 명 정도 되죠. 5,125만 명 이 정도 되는데, 반도긴 한데 북한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섬나라하고 똑같아서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을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을 좀 벗어나서 지구를 놓고 보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구 내에, 그러니까 세계 국가가 한 249개국 정도 되죠. 7, 80억 명 정도 살고 있고, 시장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국내 영업만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5천만 명의 시장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수 시장. 하지만 이제 해외 영업인들은 그 내수 시장의 한계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좀 더 넓고 멀리까지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시장들을 개척해서 신규 국가의 바이어를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만든 제조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중소기업에서 샴푸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그런 종류의 샴푸, 한방약재, 인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주 획기적인 탈모 방지용, 그다음에 비타민까지 들어있고 한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쪽으로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10배. 100억에서 200억. 이제 단위가 틀려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10억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G2N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이 샴푸를 사서 쓸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20개 국가가 되는 거죠. 거기 시장을 저희가 공략을 한다면 10억에 20개국, 그냥 20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계산하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많죠. 이집트, 독일, 굵직굵직한 시장,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파키스탄, 브라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셀 수가 없이 다양한 시장에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뭐 동일한 제품을 팔 수도 있겠지만 해외 영업인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현지인들의 피부 또는 모발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좋은 제품이야. 좋은 제품이죠. 좋은 제품이야. 그런데 시장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호 선호하는 거, 그리고 케이스에 대한 외장 포장, 그리고 사용의 적합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 네이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호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샴푸를 예를 들었으니까 샴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향이 다들 다릅니다. 이렇게 민트 향을 좋아하는 데도 있고, 허브 향을 좋아하는 데도 있고, 로즈마리 향을 좋아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라벤더 향을 좋아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약간 이 한약 향이나 인삼향 막 이런 향을 좋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방 샴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인도에 판매를 했는데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향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삼 냄새도 나고 처음 맡아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한약재에 대한 어린이 용품 식품들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고급적인 식품이다, 그다음에 건강식이다, 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그 향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싫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거품을 이렇게 확 내는데 사람들마다 그 나라 사람들마다 이 거품이 많이 나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거품이 적게 나는 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품의 질감 끈적끈적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럽고 스무스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원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끈하게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그런 냄새라든지 거품 정도 그다음에 그 느낌, 질감 이런 기호도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챙겨야 되냐면 케이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용기 사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샴푸의 양을 조그맣게 자주 쓰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샴푸는 하지 않고 그냥 뭐 빨래비누나 비누로 하고 뭐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샴푸로 감는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저렴하게 소량으로 자주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크게 구입을 해서 과하게 쓰는 그런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볼 대상이고 그리고 케이스가 투명해서 안에 액체의 색깔이라든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조금 있어서 불투명 플라스틱 케이스로 이제 되어 있어야 좋아하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광고 이제 무슬림 같은 데서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 속살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의 그런 야한 운동복 입는 차림이라든지 아니면 파티복 드레스를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래서 구매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광고들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굉장히 습한 국가가 있고 굉장히 건조한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습하면서 더운 데가 있고 건조하면서 추운 데가 있고 건조하면서 더운 데도 있고 습하면서 추운 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신제품 샴푸가 사용을 했을 때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는지 않는지 DNA적으로 이제 그런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화학 성분에 따라서. 그래서 사용 후에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용한 다음에 고객 만족도가 좋은지 아니면 그저 그런지 아니면 나쁜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신제품 런칭하기 전에 제품 네이밍할 때 브랜드 네이밍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지어 발음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저속하거나 아니면 웃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브랜드 방향성과 반대되는 느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차를 딱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그 현지어로 보니까 사고 나는 막 이런 동사와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걔네들의 뜻은 뭐 대변 막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품격 이런 네이밍을 했는데 현지어로는 저속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발음으로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브랜딩 네이밍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체크 이런 것도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지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부분에 충돌이 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현지에서 탁상 국면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해외 영업인들의 장점이죠. 출장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인천공항에서 캐리어 들고 서류 가방 들고 서류 가방 메고 노트북 딱 챙겨가지고 보딩하고 그리고 체크인하고 시큐리티 통과해서 라운지에서 노트북 업무 보면서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위스키 한 잔 하시고 시간 되면 게이트로 가서 보딩하고 현지에 도착해서 바이어가 웰컴 보드 탁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기호에 대한 부분, 케이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용 적합성에 대한 부분, 네이밍에 대한 부분, 문화 종류 히스토리컬한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합니다. 바이어만 확인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물건이 최종 고객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 중간 유통에서 유통상인들에 대한 그런 불편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건 뭔지 이건 뭘 고려해야 되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카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카툰 사이즈가 현지에서 유통을 진행할 때 어떤 사이즈로 몇 개 가로 세로 몇 층 적층을 했을 때 운송기표에 나오더라. 근데 보통 이제 한국은 택배 차량 있잖아요. 쿠팡 차량.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인도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툭툭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생겼는데 짐을 실을 수 있게끔 그 공간이 있고 약간 택시로도 쓰이고 물건 나르고 택배로도 쓰이는데 그런 데에 실릴 수 있을 정도의 분할 이동이 가능한 사이즈가 또 적용이 돼야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곳까지 깊숙이 전달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서 좀 더 지나가서 이제 엔드 유저까지 만나보는 거죠.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도 방문하고 그래서 직접 들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향이 있으세요? 이 향에 대해서 어떻게 왜 생각하시나요? 이 거품 정도는 뭐 이 정도면 뭐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비스코시티를 점도를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거품량을 좀 줄여야 되나요? 미끈미끈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질감은 어떻게 부드럽게 할까요? 아니면 까칠까칠하게 할까요? 이런 것부터 양은 어떤 사이즈를 선호하세요? 이 정도 200ml, 500ml, 1리터 이런 것까지 다 투명한 케이스를 할까요? 아니면 뭐 이름도 네이밍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거를 현장에서 검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현장에서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현장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기호, 케이스, 적합성, 그리고 네이밍,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까지 충돌이 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호감을 갈 수 있는 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신규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인들이 단순히 대리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현장으로 직접 날아가셔가지고 자기가 판매하는 시장 또는 관리하는 시장 그리고 앞으로 개척해야 될 시장에 대해서 내가 판매해야 될 제품들을 들고 가서 과감하게 확인하시고 만약에 단점이나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꼼꼼히 메모해 오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시고 근데 현지인 기호에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구매력을 저하시키면 저하시키고 안 팔리면 안 팔렸지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궁합이 맞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적합한 제품을 조사를 쭉 하셔가지고 본사에 돌아와서 이제 브리핑 하시고 이제 연구소 제조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품을 그 시장에 맞는 제품을 런칭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장 관리해서 매출만 고민하는 그런 영업사원의 위치에서 현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런칭할 수 있는
영업 전개 방식을 확대해서 마케팅까지 섭렵하는 그런 영업사원도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뿌듯하겠죠.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파악해서 유통의 과정까지 섬세하게 편의성을 제공을 할 수 있으면 바이어는 그거에 대한 판매가 월등히 이전과 대비해서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저의 이익이 되겠죠. 저의 이익은 또 어떻게 되냐?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화벌이의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해외 영업인들은. 그래서 외화벌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서적으로 국가 외화보율이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은 섬나라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내륙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 통신의 네트워크의 그런 절단된 그런 그 상황에서 약간 그 100배 또는 200배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근육, 신경, 핏줄 같은 가치 있는 존재다, 해외 영업인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단점 보완 개선에 대한 활동 또는 현지인에 최적화된 신제품에 대한 런칭,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 맞는 커스터마이징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매출을 극대화시켜서 외화벌이를 통해서 국민 경제에 큰 힘이 된다. 이제 그런 중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외 영업인들이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냐면, 같은 크기의 시간과 같은 크기의 노력과 같은 크기의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을 때 한국인들이 개발해 놓은 최첨단 기술 또는 뛰어난 기술 또는 앞서가 있는 여러 가지 장인 정신이 깃들여진 기술들을 어느 분야에서 보건, 세계 보건 또는 산업 기여 또는 안전, 인류 안전의 그런 평화에 기여하는 분야에 인풋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급에 대해 대중화를 이끌어낸다면 인류적으로 봤을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해외 영업을 하는데 미사일이나 탱크나 전투기를 방산 쪽 그거를 이제 이라크나 파키스탄 이런 데다 이제 판매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그 최종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거는 국가 방어도 될 수도 있지만 그거의 최종 목적은 살상이죠. 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계 보건 쪽, 뭐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 그리고 그다음에 최첨단 산업, 5G, 인터넷,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제네틱 쪽, 그리고 안전 시큐리티 뭐 이런 쪽을 아이템을 내가 소속돼 있어서 그 조직의 해외 영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간접적으로 전 세계 지구의 그 인류의 큰 공헌과 기여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근데 보통 저희가 그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2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 아프리카에서 인류 선교를 진행하면서 많은 아프리카인들을 이제 병적으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치료를. 그 사람의 그런 인류적인 애 이런 거는 굉장히 가치 있고 높습니다. 그리고 콜카타에서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안락하게 하라. 100명을 도울 수 없고 입힐 수 없다면 내 주위에 있는 한 명이라도 먹이고 입혀라. 라고 말했던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분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못 입은 사람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실천을 했던 굶주림을 채워줬던 그런 사랑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해외 영업인으로서 안전에 대한 보건적인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첨단 선진 기술에 대한 산업들을 통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사들이 수녀님이 아프리카와 인도 콜카타에서 100명 또는 200명에 대한 불쌍한 아이들과 병든 사람들을 치료를 했다면 이런 보건의료 쪽, 의료기기 제약 쪽에서 일을 하시면 249개국이 넘는 78억 명,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행적인 예방 또는 현재의 치료적인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병이 들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진단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죽음에서 삶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환경의 국가 인프라를 조금 더 발전된 선진 인프라로 이렇게 개발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내가 판매하는 국가 곱하기 내가 판매하는 모델 곱하기 내가 판매하는 모델의 수량 곱하기 내가 일한 날. 그러면 28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개의 모델을 100개를 했다. 그리고 30개국을 했다. 그럼 30개국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285. 그럼 그거를 만약에 제가 10년을 일했다. 그럼 곱하기 10년. 그러면 이 장비나 이 제품과 이 상품들이 전 세계에 깔리는 거죠. 근데 한 병원에 그게 하나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그 약국에, 그 약이 몇 명한테 갈 것 같습니까? 하루에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30명에 대한 게 또 곱하기. 그러면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아낌없이 보듬어주고 보살폈던 사람들의 600명에 대한 숫자보다 엄청난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골밀도 장비를 취급하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느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최고로 작게 보수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왔냐면 제가 골절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린 숫자가 4,7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많이 잡으면 한 8,300명 정도. 이제 그게 저희는 알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저희의 그런 해외 영업인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으로 또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로 투여된 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팀 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지스틱 매니저 있죠. 물류 담당 하시는 분.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오더를 받아서 생산 의뢰를 해서 제품된 날짜에 스케줄링해서 잘 포장해서 안전하게 배송을 출하를 하죠. 그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영업사원들은 새로운 시장, 특히 저개발국들 대상으로 시장을 오픈하고 개발하고 대리점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세팅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방문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단점 또는 시장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또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새로운 제품, 그 시장에 그 국민성에 적합한 문화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런칭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직감적인 수억 명에 넘는 그런 인류적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전달 또는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영업사원들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혹은 미래의 해외 영업인이 되실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 해외 영업의 영업인들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월화수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